제 인생의 첫 장면은 추위였습니다. 1975년 겨울 15살 소녀가 새벽 4시에 수산시장 바닥에 앉아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던가 추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추위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어린 순이가 헐떡거리며 상인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고등어 한 상자만 외상으로 주세요. 이번 주말까지 꼭 갚을게요. 중년 상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야, 고아원 애가 무슨 돈으로 갚는다고. 너 지난번에도 못 갚았잖아. 어린 순이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이번엔 진짜 팔 자신 있어요. 청량리 시장까지 가서라도 다 팔고 올게요. 제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년 상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여간 내 그 악착 같은 근성은 인정한다. 어디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지. 근데 순이야, 너 손 좀 봐라. 다 터졌잖아. 동상 걸리겠다. 어린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손은 나중에 낫지만 오늘 장사 못하면 내일 배고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어다가 머리에 상자를 이고 청량리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에게 지는 거였으니까요. 새학년 새학기 첫날, 교실에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며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학기부터 우리 반에 편입한 박순이 학생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성긴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이입니다. 뒷자리에서 명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쟤 봤어? 교복이 완전 낡았어. 구제품인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손 좀 봐. 완전 거칠어. 우리랑은 다른 애 같아.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명자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박순이? 너 어디 사니? 우리랑 같이 학교 가자. 어린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노량진 쪽에 살아. 너희랑은 방향이 반대야. 명자가 물었습니다. 노량진? 거기 수산시장 있는데 너희 부모님 거기서 장사하시니? 어린 순이는 침묵했습니다. 명자가 다그쳤습니다. 야, 물어보잖아. 뭐 숨길 거라도 있어? 어린 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고아원에서 살아. 부모님은 안 계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헐, 진짜? 그럼 너 천외고하네? 어머, 불쌍해라. 야, 근데 그럼 학비는 어떻게 내? 나라에서 지원해주니? 어린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새벽에 생선 장사해. 명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선 장사? 와, 대박. 그래서 손이 그 모양이구나. 야, 너 옆에 앉지 마. 생선 냄새나. 그때의 명자는 그냥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철없음이란 게 때로는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는 굴레가 되더군요.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그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성적 우수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전교 1등 박순이.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헐, 진짜? 생선 파는 애가?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시간이 있어? 매일 새벽에 장사한다며? 명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박순이가 컨닝한 거 아니에요?
애가 어떻게 공부해요? 매일 생선 팔러 다니는데. 담임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명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순이는 쉬는 시간마다 교과서 보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더라. 너야말로 그 시간에 뭐 했니? 명자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전 친구들이랑 얘기했어요. 담임교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순이는 공부한 거야. 노력의 결과지 컨닝이 아니야. 방과 후 운동장에서 명자가 순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야, 박순이. 너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1등 한 거지? 어린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냥 공부한 것뿐인데.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넌 분명히 내가 창피당하는 게 좋았을 거야. 너 같은 거지가 나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 어린 순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는 내 생각 같은 거 안 해.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자유야.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넌 진짜 이상해. 나 같으면 내 처지에서 공부 같은 거 안 해.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거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린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난 갈 거야, 대학. 그리고 명자야. 너도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공부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명자는 처음으로 저를 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애가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평생을 썩어가며 커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유예한 겁니다.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배우자는 마음으로요. 22살 저는 노량진에 작은 건어물 가게를 열었습니다. 8평짜리 판잣집이었지만 그건 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박순이. 오늘부터 너는 사장님이야. 주인이라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여기 마른 오징어 한 봉지 주세요. 순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오징어는 이걸로 드릴게요. 제가 직접 골라서 크기도 크고 살도 두툼해요. 한번 드셔보시고 맛없으면 다음엔 안 오셔도 돼요. 첫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사 첫날인데 그런 소리 해도 돼? 손해보겠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만족하셔야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전 단골을 만들고 싶어요. 일회성 장사 말고요. 그렇게 시작한 가게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노량진 가면 순이네 건어물집 가봐. 물건은 좋고 가격은 착해. 3년 후 저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고 5년 후엔 작은 유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IMF였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무릎 꿇던 그해 주변의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받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것들을 주워 담을 기회를요.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JS 유통 박순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청담동 쪽에 건물 급매물 나왔습니다. 주인이 부도나서 헐값에 내놓은 건데 관심 있으십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얼마인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시세의 60%입니다. 지금 현금 있으시면 바로 계약 가능합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봅시다. 전화를 끊고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거야, 박순이.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렇게 저는 IMF 시기에 강남의 부동산을 하나둘씩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이에나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하는 악덕 사업가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더 싼 값에 가져간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그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만은 지켜줬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사실 명자는 이 모임을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순이를 다시 한번 눌러주고 싶었거든요. 그 애가 아무리 돈을 벌었대도 명자 남편은 건설사 상무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다르죠.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얘들아, 나 명자야. 우리 30년 만에 동창회 한번 할까? 내가 JS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 예약할게. 거기 뷰 진짜 죽여준다. 영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지. 근데 명자야, 거기 비싸지 않아? 명자가 다시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남편이 그 호텔 지을 때 상무였거든. 지배인한테 내가 얘기하면 VIP 대접해줄 거야. 너희는 그냥 오기만 해. 선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명자 언니 짱. 근데 순이도 오려나? 명자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순이? 당연히 불러야지.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나 순이 상황이 궁금해서 이 모임 잡은 거야. 걔 요즘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고. 미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명자야, 너 설마 순이 무시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명자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에이, 무시는 무슨. 나 걱정돼서 그래. 걔 혼자 늙어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 우리가 따뜻하게 챙겨줘야지. 물론 거짓말이었죠. 명자는 순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기가 죽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그 모범생, 전교 1등이 결국 인생에선 자기가 이겼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핸드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순이가 안경을 쓰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동창회라. 명자가.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자에게서 연락이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아마 15년 전? 그때도 명자는 자랑하려고 전화했었죠. 아들이 의대 간다고. 저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명자는 제가 시기한다고 생각했더군요. 순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며 순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친구였을까? 앨범 속 사진에는 교복 입은 순이와 명자가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라기보단 같은 교실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순이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타이핑했습니다. 명자야, 초대 고마워. 갈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는 걸요. 명자의 성격상 분명히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어서 모임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명자가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명품 매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품입니다. 전 세계에 50개만 나온 한정판이에요. 명자가 가방을 들어보며 물었습니다. 가격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2,800만 원입니다. 명자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동창회 때 메고 가야 하니까 모레까지 가방 관리 서비스 해주시고요.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역시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명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건설사 상무인데 이 정도는 입어줘야죠. 옆 테이블의 다른 VIP 고객이 흘끔 쳐다봤습니다. 명자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회사에서 지금 제주도에 리조트 짓는 거 아세요? 그거 JS 그룹이랑 합작인데 우리 남편이 실무 총괄이에요. JS 그룹 아시죠? 호텔, 건설, 유통 다 하는 대기업.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명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동창회 때 애들 눈 휘둥그레질 거야. 특히 박순이. 명자는 그날을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샀습니다. 구두는 루브탱, 옷은 샤넬, 가방은 에르메스. 총 5천만 원이 넘게 썼죠. 박순이가 그 모든 걸 보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표정.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이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다. 순이는 운동복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조깅했습니다. 제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5시 기상, 30분 조깅, 샤워 후 아침 식사, 그리고 오전 9시엔 회사 임원 회의. 오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2시 작은 식당 주방에서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생 구할게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순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안 돼요? 설거지하면서 머리도 비우고 손님들 얘기도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식당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JS 그룹 회장님이 설거지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JS 그룹 회장도 사람이고 박순이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손 안 쓰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순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회장이 설거지를 하는지.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명상입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다 보면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생선 상자를 이고 걷던 그 시절, 그때의 순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삽니다. 동창회 당일 오전 10시 JS 그랜드 호텔 지배인 사무실. 순이가 김태호 지배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스카이라운지 예약건 말씀이신가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김 지배인, 오늘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김태호가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순이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 중학교 동창들이 와요. 그 중에 강명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건 건설 박상무 부인이에요.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약자 명단에서 봤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아니, 알아보더라도 제가 이 호텔 주인인 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순이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저를 그냥 박순이로 대해주세요. 회장이 아니라 그냥 손님 중 한 명으로요. 김태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순이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나오거든요. 명자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30년 만에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모습을요. 김태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만약
만약 그분이 저희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 할까요?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세요. 제가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지배인님,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김태호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만약 명자가 직원을 심하게 괴롭히거든. 그때는 제가 나설 거예요. 제가 누군지 밝히면서요. 김태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순이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지배인, 저는 명자한테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 늙어가는지. 만약 명자가 변했다면 저는 기쁠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만 만약 변하지 않았다면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거울을 보여줘야죠. 자기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그게 진짜 친구가 해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김태호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존경스럽습니다.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존경까지는요. 그냥 오래된 숙제 하나 푸는 거예요.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특히 스카이라운지 담당 직원들한테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손님으로 대하라고요. 그리고 김태호가 귀 기울였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강명자 씨가 저를 무시하거나 다른 손님이나 직원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일단은 참으세요.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요. 김태호가 물었습니다. 신호라고 하시면?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배인님을 부를 거예요. 그때 저를 회장으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김태호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회장님의 정체를 알고도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저는 단지 거울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거울을 보고 뭘 느끼는지는 명자의 몫이죠. 김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순이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배인님. 그냥 슬픈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게. 김태호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늘 일이 힘드시면. 순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리고 사실 명자가 변했길 바라는 제 마음이 더 크거든요. 정말로요. 김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순이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배인님. 특히 신입 직원 윤지혜 씨 있죠? 오늘 스카이라운지 서빙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김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한 직원입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미리 말해주세요. 혹시 오늘 손님 중에 무례한 사람이 있어도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켜줄 거라고요. 김태호가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꼭 전달하겠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봬요, 지배인님.
아, 참. 오늘 오후에 저 오면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해주세요. 자연스럽게요. 김태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20년간 호텔업에 종사한 게 헛되지 않습니다. 순이가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김태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당신 같은 분을 모시는 게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내선 전화를 들어 모든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스카이라운지 관련 직원 전원 비상 소집입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엄수해야 합니다. 호텔 로비는 웅장한 분위기였습니다. 명자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와, 역시 이 호텔은 봐도 봐도 멋지네. 우리 남편이 이거 지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영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명자야, 근데 진짜 여기 너희 남편이 지은 거 맞아? 명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대건 건설에서 시공했다고. 우리 남편이 현장 총괄 상무였어. 그때 JS 그룹 측이랑 미팅 얼마나 많이 했는데.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명자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강명자요. 스카이라운지 예약했어요. 저 대건 건설 박 상무 부인이에요. 김 지배인님께 제가 온다고 전해주세요. 프런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따 지배인 오면 나한테 되게 친절할 거야. 우리 남편이랑 원래 아는 사이거든. 선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명자 언니 인맥 대단하다. 그 순간만큼은 명자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곧 도착할 박순이의 초라한 모습. 완벽한 무대였죠. 순이가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명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 순이야. 여기야 여기. 순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명자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순이야, 너 30년 전 그대로네. 옷도 그때 입던 스타일이고. 순이가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자야, 오랜만이다. 다들 건강해 보이네. 미자가 순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미자야. 너 기억나지? 순이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미자야. 너 아직도 시장에서 일해?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는 시장이 좋더라. 순이 너는 요즘 뭐해?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식당에서 일 좀 하고. 명자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야, 박순이. 일이라고 표현하지 마. 설거지지, 설거지.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너 요즘도 남의 집 그릇 닦는다며?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설거지해. 내가 좋아서. 명자가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나이 70이 다 돼서 남의 집 설거지하면서도 좋아서 한다니. 근데 순이야,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지? 너 애는 낳았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나 결혼 안 했어.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결혼도 안 했어? 그럼 지금 혼자 사는 거야?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명자가 친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들었어? 순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산대. 아이고, 불쌍해라. 순이야, 너 나이에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워. 노후 준비는 했어?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적당히는 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적당히? 야, 이 나이에 적당히는 안 돼. 국민연금은 들었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 명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유, 박순이.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내가 아무리 설거지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우리 집 식모 아줌마도 한 달에 300은 받는데. 영희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만. 하지만 명자는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친구니까 하는 말이야. 순이야, 솔직히 너 돈 필요하지? 내가 우리 집에서 일자리 하나 줄까? 주방 보조면 딱인데. 시급은? 시장 물가가 10,000원이니까 내가 친구 좋다고 12,000원 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와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 명자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에이, 꼭 이렇게 자존심 세게 나오네. 친구가 도와주겠다는데. 야, 박순이. 솔직히 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1,000만 원은 있어?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글쎄가 뭐야? 없다는 거잖아. 애들아, 봤지? 이게 인생이야. 젊을 때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처럼 좋은 남편 만나야 인생이 편한 거야. 일행이 스카이라운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자가 웨이터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메뉴판 주세요. 웨이터가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여기 와인 한 병에 80만 원짜리도 있어. 우리 오늘 그거 한번 마셔볼까? 선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80만 원? 명자야,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명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 남편이 이번 달 보너스 받았거든.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명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이 사또 마르게리타 와인이요. 그거 2병 주세요. 그리고 에피타이저는? 저기 캐비어 있죠? 그것도요. 웨이터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명자가 순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순이야, 너 캐비어 먹어봤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어봤어. 명자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진짜? 어디서? 설마 식당에서 남은 거? 순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먹어본 적 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싸구려 캐비어 팔긴 하지. 근데 진짜 캐비어는 달라. 우리 오늘 먹을 거는 러시아산 벨루가야. 그램당 30만 원 하는 거라고. 와인과 음식이 나왔습니다. 명자가 와인을 따라주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야, 조심해서 따라. 이거 한 방울이 얼마짜린 줄 알아? 직원 윤지혜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인을 따르는데 명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여 직원의 팔을 쳤습니다. 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야, 너 지금 내 옷에 튄 거 안 보여? 이거 샤넬이라고. 300만 원짜리. 윤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닦긴 뭘 닦아? 이거 물 세탁 안 돼.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고. 너 이거 어쩔 건데? 윤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변상? 내가 무슨 돈으로 변상해? 너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당장 지배인 불러. 이렇게 일 못하는 애를
왜 VIP 라운지에 배치한 거야?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만해. 실수할 수 있잖아. 명자가 순이에게 대꾸했습니다. 야, 박순이. 너는 설거지나 하는 애니까 모르겠지만 서비스업은 원래 이렇게 빡세게 관리 안 하면 안 돼. 너는 주방에서 혼자 하니까 모르는 거야. 순이의 눈빛이 차가워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서비스업 해봤어. 그리고 알아.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인성이라는 거.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성? 야, 인성은 돈 있는 사람이 부리는 사치야. 너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인성 타령이야? 그때 지배인 김태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김태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명자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김지배인님, 잘 오셨어요. 나 기억나시죠? 대건 건설박 상무부인 강명자예요. 김태호가 짧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명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 직원 좀 보세요. 와인 따르다가 내 옷에 튀게 했어요. 이거 샤넬이라고요, 샤넬. 300만 원짜리. 이 직원 당장 해고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호가 윤지혜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혜 씨, 어떻게 된 거죠? 윤지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실수를.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수?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김지배인님, 나 여기 우리 남편 덕분에 VIP로 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우리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김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어차피 사과할 거잖아요.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한 부분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손님께서도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명자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과해요? 내 옷 망가뜨려 놓고.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옷클리닝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원 해고는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권한이 아니다고요? 당신이 지배인이잖아요. 김태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호텔의 인사 문제는 회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십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당하다고요? 야, 김지배인.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김태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상무님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이 문제는 별개입니다. 명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 사장 나오라고 해. JS그룹 회장 말이야. 내가 직접 얘기할 거야. 이 호텔이 얼마나 형편없이 운영되는지. 김태호가 순이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오늘 끝까지 간다. 회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일 크게 만들 거야. 우리 남편 통해서 언론에도 알릴 거고. 그때 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그만해. 명자가 순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박순이, 너 지금 또 끼어드는 거야? 너 같은 거지 새끼가 무슨 말을 해? 순이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거지 새끼? 명자야, 너 지금 선 넘었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선? 무슨 선? 야, 박순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어릴 때부터 넌 맨날 나보다 잘났다고, 공부 잘한다고, 모범생이라고. 근데 결국 봐. 너 인생 개판됐잖아. 결혼도 못하고 설거지나 하면서. 순이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거지해. 근데 명자야. 그게 내 건물 식당에서야. 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 건물? 야, 너 미쳤냐?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순이가 김태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김태호가 즉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뭔 소리야? 순이야, 이거 무슨 장난이야? 순이가 명품 가방을 발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야 명자야. JS그룹 박순이 회장. 이 호텔 주인. 명자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너 설거지한다며. 식당에서 일한다며.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내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취미로 설거지해. 거기 사장님이 나보고 손이 빠르다고 칭찬하시거든. 근데 명자야, 너. 남의 귀한 자식은 귀한 줄 모르고 내 명품 옷만 귀하니? 명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잠깐만. 이게 무슨... 순이가 김태호에게 물었습니다. 김지배인. 윤지혜 직원 괜찮아요? 윤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순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당신 잘못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대신 다음엔 더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윤지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순이가 다시 명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내 얘기 들어볼래?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는 몰랐어. 내가 미쳤었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몰랐다고? 뭘 몰랐는데? 내가 회장인 걸 몰라서 직원한테 함부로 한 거야? 아니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함부로 한 거야? 명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 오늘 무슨 짓 했는지 알아? 젊은 직원 해고시키려 했잖아. 그 애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 얻었는지 알아? 김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지의 직원은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요. 순이가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그의 어머니 병원비. 근데 너는 내 명품 옷이 더 중요했어.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회장님. 제발. 순이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한테 빌지 마. 윤지혜 씨한테 빌어. 명자가 윤지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윤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지혜 씨, 괜찮지 않아도 돼요. 이 손님이 당신한테 한 짓은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순이가 김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이 손님 블랙리스트에 올리세요. JS그룹 전 계열사 출입 금지입니다. 명자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순이야. 제발.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건 건설 대표이사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박상무 부인의 인성이 이 정도라면 현재 진행 중인 제주 리조트 사업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하세요.
명자가 순이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안 돼. 우리 남편 잘리면 우리 집 망해. 애들 대학 등록금도 못 내.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줘.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지? 친구를 주방 보조로 고용하겠다고? 시급 12,000원 주겠다고? 명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명자야, 너 평생 나를 무시했어. 어릴 때도 지금도. 왜? 내가 가난했으니까. 부모 없었으니까. 명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너는 그랬어.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했잖아. 직원한테, 나한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약자를 깔보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명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심한 거 아냐? 순이가 영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해? 선생님이었던 영희 선생.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친구를 소중히 하라고? 근데 오늘 명자가 직원 괴롭힐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영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순이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공범이야. 나쁜 짓 보고도 막지 않는 건. 선녀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30년 동안 뭐가 변했나요? 명자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방관하고 나만 변한 건가요? 미자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는 내 편이었어. 오늘도 불편했어. 명자가 너한테 그러는 거. 순이가 미자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미자야. 고마워. 명자가 다시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회장님,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피해보게 하지 마. 순이가 명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 명자야, 착한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돈 생기고 주변에서 떠받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순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명자야, 너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 돈은 핑계일 뿐이고 원래 내 본성이 이거야. 박진수 상무의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진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진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박진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JS그룹에서 연락 왔어. 제주 리조트 사업 전면 재검토한대. 이유가 뭔지 알아? 박진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JS 그랜드 호텔에서 무슨 짓 했는지 들었어. 박상무, 당신 평생 쌓은 커리어가 와이프 인성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해결? 어떻게? JS 그룹 회장이 직접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람을. 박상무, 솔직히 말해. 당신 집안 관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회사 프로젝트 맡길 수 있겠어? 박진수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회를 한 번만. 대표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주 프로젝트에서 빠져.
그리고 당분간 대외 업무 금지. 알겠어? 박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박진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자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상무님, 사모님께서 전화 오셨습니다. 박진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안 받아. 오늘 하루는 누구 전화도 받지 마. 명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30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제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황급히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하지만 문 앞에 선 건 명품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VIP 멤버십 해지 통보 드리러 왔습니다. 명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JS 그룹 계열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오르신 고객은 자동으로 멤버십이 해지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매하신 제품들의 AS도 중단됩니다. 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많이 샀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이 돌아서고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자가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냥 순이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명자가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박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우리 이혼해. 명자가 숨이 막히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회사에서도 찍혔고 프로젝트에서도 빠졌어. 다 당신 때문이야. 명자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안 돼. 나 잘못했어. 제발.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난 이제 지쳤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보고 뭐래? 엄마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어? 딸이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 보기 창피하다고. 명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작은 동네 카페. 순이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앉아. 명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시간 내줘서. 순이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셔.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했지? 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억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처음 카페 갔을 때 내가 아메리카노 시켰잖아. 쓰다고 하면서도 계속 마셨어.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어떻게 됐어? 명자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조정 중이야. 재산 분할도 거의 안 해주겠대. 다 내 잘못이라고.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가겠대. 나는 애들한테도 버림받았어.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자야.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 나 혼자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명자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진짜 반성해? 명자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야. 나 요즘 매일 생각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 나왔어?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 너한테. 어릴 때부터 넌 나보다 똑똑했고 성실했고 강했어.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너를 깎아내리면 내가 나아지는 것 같았어. 순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진심으로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순이가 잠시 침묵 후 말했습니다. 명자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 명자가 말했습니다. 알아. 순이가 물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난 평생 남편 돈으로 살았잖아. 일도 해본 적 없고. 순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내 계열사 중에 호텔 청소 전문 회사가 있어. 거기 사장님한테 얘기해놨어. 명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순이가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야. 그리고 진짜 힘들어. 근데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명자가 명함을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해볼게. 꼭 해볼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면 그땐 나도 못 도와줘. 명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순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사람도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아지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호텔 복도에서 청소복을 입은 명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구석 한 번 더 닦고 창문도 다시 닦아야지. 윤지혜가 지나가다 명자를 보고 밝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고생하세요. 명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 씨도 오늘 근무 힘들지 않아? 윤지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명자 씨가 청소 깨끗하게 해주셔서 손님들 컴플레인도 없고 좋아요. 명자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김태호 지배인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명자 씨, 오늘 회장님 오신다고 했죠? 명자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명자 씨 일하는 거 칭찬하셨어요. 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김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대요.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호텔 옥상 정원. 순이가 서 있고 명자가 청소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순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명자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순이야. 여기 왜? 순이가 말했습니다. 너 일하는 거 보려고. 어때?
1년 해보니 명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진짜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지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순이가 물었습니다. 왜?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뭘 입을까? 뭘 사야 할까? 그런 걱정만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 일 잘 마치는 게 목표야. 단순해.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삶이야. 명자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진짜 대단해. 이렇게 큰 회사 운영하면서도 설거지하고 사람들 만나고.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명자야. 그냥 사람이야. 돈 많다고 특별한 게 아니야.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못됐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명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순이가 명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리고 명자야. 나 사실 내가 변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 일 준 거야. 명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순이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벌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진짜 세상이 어떤지,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 명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순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명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성실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애들한테도 당당해지고 싶어. 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명자야. 넌 할 수 있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명자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저는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겁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박순이로서. 왜냐하면 그게 저를 저답게 만드는 거니까요. 순이가 다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무슨 그릇을 닦게 될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